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의 기술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은 세상을 사는 지혜, 도전 성공을 위한 지혜, 관계를 위한 지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지혜로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빠르게 읽을 수는 있지만 읽다 보면 어쩌면 제 속을 훤히 꿰뚫고 있나 싶을 정도로 나에게 맞는 상황과 그에 대한 처세, 인생의 지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찌 보면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계는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땅히 성공해야 할 사람은 실패하고 이길 자격이 없는 자가 승리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아첨으로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하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의 모순에 섣불리 자신을 항거하지 말고 타인의 생각을 귀담아 듣되 자신의 생각은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고 말하죠. 기타 다른 처세술과 조금 다른 점은 좋은 말만 또 좋은 이야기들만 열거하지 않고 조금 직설적인 통찰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열어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충고와 격언 중 40개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 기술,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의 기술. 첫 번째, 지혜와 의지는 인간의 능력이 발휘되는 양대 원천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흔히 끈기가 부족해서 실패하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엉뚱한 일에 정열을 전부 쏟아부어 이내 실패한다. 둘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절반의 성공조차 거두기 어렵다. 지혜와 강한 의지를 겸비한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이란 이름의 험난한 산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간단한 이치를 잊은 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 호수에서 여유롭게 노리는 백조의 우아한 몸짓은 물밑에서 갈 길을 끊임없이 발버둥치기 때문에 이내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깨어 있어라. 성공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자신을 갈고 다듬도록 노력해라. 직업적인 성공은 완벽한 인간의 표시가 되진 못하지만 이루지 못한 것보단 훨씬 낫다 말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이 완벽함인지도, 완벽함에 도달하려면 어떤 것을 채워야 할지도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풍부한 지성, 그리고 명쾌한 의지와 원숙한 판단력을 한데 모아 자신의 앞길을 비춘다. 현명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상류 사회에서도 금방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의 호감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는 장인이 숙련된 손길로 끊임없이 다듬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탁월한 기술과 엄청난 노력이 깃들어 있다. 사람의 완벽함 또한 마찬가지다.
본래 야수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의 사람은 교육과 엄격한 가르침을 통해 지혜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태어났을 때 모습 그대로는 누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갈고 닦을 수 있는 길이다. 네 번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헛되이 한탄하지 말라. 신은 세상에 초연함이란 속성을 부여하였고, 그 때문에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잔인하다. 이런 잔인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점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가 있다면 기다려라. 분명히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일지라도 일침을 가할 기회가 찾아온다. 그것을 위해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정확히 복수의 화살을 쏘아라. 고통은 돌려줌으로써 상쇄되고 당신의 마음은 치유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해도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술이 맛있어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술통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결코 성급해지지 말라.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를 부여한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둠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직관이나 운과 같은 불확실함에 기대어 잘 풀리겠지라는 거짓말로 자신을 기만한다. 별의 움직임을 파악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봐도 재기를 찾을 수 없고, 태양의 움직임과 조류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헤매게 되는 법이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큰 바다에서 자신의 항해술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땐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에게 매달리는 편이 낫다. 자신의 식견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나름의 활로를 찾게 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발걸음에 주저가 없어야 한다. 당신이 방향을 알고 있다면 과감히 걸어가라. 그래야만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신세지기보다는 남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한다. 남에게 신세를 지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남들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걸 선호한다. 흔히 감사의 말은 쉽게 잊혀지며 공허한 수사에 가까워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그러므로 기대하고 있다, 믿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는 예의 바른 표현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부심을 세워주고 관계를 맺게 하는 열쇠이다. 의례적인 인사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지가 되는 것은 진정으로 통찰력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지하게 만들 때 그들의 요구를 한 번에 전부 들어주지 말라. 오아시스는 목을 축이고 나면 필요가 없어지며 과즙을 쥐어 짜내버린 오렌지는 이내 버려지고 만다.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존경하지도 예의 바르게 대하지도 않는다. 남들이 계속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말고 조금씩 베품으로써 그 의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경험을 통해 확인된 명확한 사실이다. 일곱 번째, 자신의 의도를 뻔히 드러내지 말라.
언제나 자신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감추어야 할 생각조차 드러내곤 한다. 그보단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라.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며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기대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아보려 떠보다 지쳐 이내 속내를 털어놓을 것이다. 언제나 비밀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려든다. 자신을 불가피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온다 해도 자신의 전부를 드러내지 말라.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가 있다. 감추어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땐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며 잠시 기다려라.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것을 공개해야 하는지 비밀로 해야 하는지가 이내 분명해질 것이다. 일단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나면 그 입장을 바꾸기도 어렵고 비판에도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된다. 당신은 명심해야 한다. 미리 공개했던 계획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당신은 아마 2배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여덟 번째, 살면서 꼭 배워둬야 할 가르침 중 하나는 거절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일은 혼자서 조절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거절하는 것은 남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만 느껴진다. 둘 중 어느 것을 막론하고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구임엔 틀림이 없다. 성공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나방이 불빛에 홀려 달려들듯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명히 옥석을 가려서 들어라. 그것들을 하나 둘 일일이 들어주다 보면 당신이 도착해야 할 결승점은 저 멀리로 도망가고 만다. 그러니 남들이 부탁하는 것에 너무 개의치 말라. 당신이 상대방에게 요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하라. 거절당할 것 같은 일을 자꾸 부탁하지 말라. 부담스러운 부탁은 일의 성패를 떠나 남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달콤한 꿀도 배부를 때까지 먹고 나면 질리기 마련인데 어려운 부탁처럼 쓴 약을 계속 먹는다면 그걸 달가워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거절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정탁은 결정적인 것만 골라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해라. 아홉 번째, 선택하는 능력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잘못된 선택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뛰어난 안목과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높은 학식과 성실한 태도, 훌륭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미덕이지만 인생에서의 성공을 얻기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나 대단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한다면 성공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된다. 그리고 모두에게 금세 잊혀지기 마련이다. 당신은 진취적인 정신과 열정적인 마음, 창조적인 두뇌와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 성공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좌절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것은 운이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여 실패했음을 당신은 명심해야 한다. 열 번째, 문제를 주의 깊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라.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깊이 생각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을 하지 않거나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난간에 부딪히면 어쩔 줄 몰라 당황하다가 어정쩡한 결과로 마무리되면 그제서야 마음을 놓는 태도로는 이 세상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생각 없이 도전하고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태도 말고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지나간 일에 마음을 쓰거나 쓸데없는 일에 집중력을 빼앗겨 정작 중요한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물도 거름도 제대로 주지 않고 튼실한 열매가 맺히길 기다리는 과수원주의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성과는 미리 짜인 튼튼한 계획과 성실한 준비를 바탕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과를 놓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비판하고 다음 일을 진행하는 기초로 삼는다. 행동에 옮길 땐 과감하게 하더라도 생각의 끈은 결코 놓지 말라. 11번째, 사람들의 인격적 결함이나 잘못에 대해선 당신은 익숙해져야 한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 때문에 남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높아져 있게 마련이고 상대를 냉정하고 확실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다. 사람과 사람이 맺어가는 관계에서는 자신의 좋고 싫음을 불분명하게 해야 할 때가 많다. 날마다 만나는 동료가 정말 꼴보기가 싫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노골적으로 화를 내고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대한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관계에선 언젠가 그 동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화를 내기보단 웃음 띤 얼굴로 맞이하는 너그러움을 보여준다. 물론 항상 너그러울 수만은 없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상대를 용서하는 건 결코 너그러운 태도가 아니다. 마음의 칼은 결정적일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일격에 상대방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 칼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고는 정말로 쓸 때가 있다면 과감히 써야 한다. 12번째, 신중함은 지혜로운 사람이 추구하는 덕목 중의 하나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고 미리 준비하고 피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중용의 길을 따르며 행동에 옮기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사람 중에서도 특이한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 남다른 방식이 승승장구할 때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지만 어긋나기 시작한다면 2배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발한 일을 하고 싶다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분야에서 하라. 리스크가 큰 일을 피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라. 이전에 이미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작한다면 당신이 실패할 확률은 그만큼 적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항상 열어둬라. 책임을 적절히 나눈다면 당신이 실패했을 때도 부담은 적어지게 된다. 13번째, 아무리 작은 공적이라도 윗사람에게 돌려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에게 증오심을 갖는 건 인지상정이며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우수하다면 윗사람은 은근히 질투를 느끼고 분하게 생각할 건 당연하다. 윗사람을 상대로 공을 다투지 말라. 운이 좋아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나 성격이 좋아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질투나 적개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나 아랫사람이라면
더욱이 그런 대상이 되기 쉽다. 당신의 장점은 조심스레 숨겨놓는 것이 좋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도 자신을 꾸미지 않으면 남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예리한 지혜의 칼날은 눈에 띄지 않게 가슴속에 간직하고는 남들에게 쉽게 드러내지 말라. 지성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 남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이다.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대개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고는 한다.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높여주는 사람에겐 밝은 미소를 보내지만 명성이 흠집을 내는 사람은 성난 눈길로 바라보게 된다. 만일 윗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조언을 필요로 할 때 한 수 가르쳐준다는 식의 태도는 절대 금물이다. 그보다는 그가 잊고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켰을 뿐이란 생각이 들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처세의 요령을 터득하고 있다. 하늘에 떠있는 별조차 자신들이 처한 위치에 어울리는 빛을 발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가. 별들은 결코 태양보다 밝은 빛을 내지 않는다. 14번째, 열렬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열정이 지나치면 마음은 갈 곳을 잃고 배회하기 마련이다. 일시적인 사랑은 식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이 불러일으킨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다. 이는 사랑의 열병을 겪고 나서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공통된 반응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나눌 때라도 열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들에게 열정은 삶의 활기를 더하는 자양분 이상 이하도 아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사랑은 한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인다. 열정은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이며 그 지속 시간은 무척 짧다는 것을 당신은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처음부터 조절할 자신이 없다면 애초부터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15번째,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고루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줄이는 방법을 아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물론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어렵지 않게 높은 학식을 갖추고 예법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태어난 단점을 감추지 못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사소하고 별것 아닌 단점을 포장하고 크고 치명적인 결함으로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인물은 좋은 지위에 올라서기 어렵고 애써 높은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금방 낙마하고 마는 것이다. 장점을 부각시키는 건 어렵지 않으나 결정을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다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의 결점을 남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는 능력이야말로 대단한 처세의 기술인 것이다. 16번째, 재산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순식간에 노가 없어지기도 한다. 그에 비해 명성은 얻기 무척이나 어렵지만 일단 획득한 후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재산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지속되지만 명예는 죽고 나서도 유지된다. 부는 수고스러움을 통해 얻어지지만 명성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결과적으로 따라온다. 재산은 시기심을 낳고 명예는 부러움을 낳는다. 명예는 얻기 어려운 만큼 오래 지속되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이다.
17번째.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그런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인맥을 소유하고 있기 마련이다.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걸 꺼리지 말라. 고마움을 느꼈다면 그만큼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친구이자 스승으로 삼고 그들에게서 배움을 얻어라. 그들에게서 세련된 화술과 유용한 지식을 배워 당신의 성공의 밑받침으로 만들어라. 까마귀와 어울린다면 까마귀처럼 새까맣고 초라한 존재가 될 뿐이지만, 공작과 어울린다면 공작처럼 크고 아름다운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결정짓지 말고 언제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확신하라.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할 필요는 없다. 그들도 특별한 친구를 만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여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 배워야 할 지식엔 끝이 없게 마련이다. 모자란 부분은 총명한 친구의 도움으로 채워넣어라. 18번째. 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은 절벽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이 등을 떠밀어 주기만 바라는 것과 같다. 교활한 사람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남에게 왜곡하여 전달한다. 그들은 거짓으로 목표를 정하고 태어난 얼굴로 남을 속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낸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이내 뒤집어 버린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다. 면밀한 관찰을 통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들의 거짓을 가리고 주의 깊게 노리는 바를 관찰한다. 그리고 언제나 등 뒤에서 날아올 비수를 조심한다. 지혜는 남들이 감추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어하는 데서 끝이 난다.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는 건 자연의 이치이다. 그 그림자 안에 숨어있는 사악함을 읽고 이내 대비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하나의 지혜인 것이다. 19번째. 말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꼼꼼히 따져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려가 깊어 무슨 일을 하든 시작과 끝이 한결같이 유지한다. 이 일관성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나타내는 증빙이 된다. 언행이 일치하면 사람의 품격이 올라가고 시작과 끝이 한결같으면 남들의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말의 내용과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은 좋은 성과를 얻더라도 쉽사리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변덕이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약속했던 일을 제멋대로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자신의 평판을 뒤엎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남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만약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먼저 관계된 사람을 설득하고 변경의 이유를 고지하라. 제멋대로 바꿔놓고 이득을 독점한다면 남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여 납득이 된다면 사람들은 완벽한 결과를 기쁘게 수용하고 당신의 이름을 칭송할 것이다. 20번째.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사실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 모두가 곁에 지혜로운 조언자를 두었다는 것이다. 현명한 조언자를 곁에 둘 수 있다면 지금 진행되는 일의 반쯤은 이미 성공을 거두었다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면 위기를 만나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싸움에 직접 나설 필요도 없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을 잘 이용하는 것이
자신이 지혜롭다는 증거가 된다. 스물한 번째, 자신의 속셈을 남에게 들키지 않도록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라. 이것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언제나 본심대로 솔직하게 행동하면 남에게 속아서 기선을 뺏기고 따돌림을 당하고 만다. 한 방향으로 곧게 나아가는 새를 쏘아 떨어뜨리기는 쉽지만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어 날아다니는 새들을 맞추기는 꽤나 어려운 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남을 기계로서 속이려만 드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같은 방법에 두 번씩 속는 멍청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악인은 약점만 찾으면 덮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호시탐탐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만큼 속셈을 감추는 데에는 좀 더 교묘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체스의 명수는 상대보다 몇 수 앞질러 보는 법이다. 적의 의도대로 말을 몰아가는 것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결과만 나을 뿐이다. 스물두 번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주가 아무리 많더라도 성실하지 못한다면 인정받을 만한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성실하기만 한다면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게으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성실성이야말로 성공을 위해 지불해야 할 하나의 대가인 것이다. 성실함이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고생하지 않고 얻는 건 그 가치도 작게 마련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궁지에 몰리는 경우는 대개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은 보다 고상한 일에 어울린다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런 사람들을 막상 상급직에 올려놓으면 부족한 재능과 불성실성으로 인해 자멸하고 만다. 탁월한 재능에 불평하기에 앞서 열심히 노력하라. 성실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결국 인정받게 된다. 스물세 번째,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말라. 계획만으론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난다. 이에 미리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소리다. 현실과 생각의 거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런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여 운 좋게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의 얼굴엔 실망의 표정이 난자하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이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 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뤄낸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된다. 반대로 나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여둬라.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미리 지적하고 대비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칭송을 듣는다. 그러므로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건 다른 사람의 기대 심리를 낮춰두는 일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스물네 번째, 시대에 따라 각광받는 지식은 각기 다르며 어떤 시대엔 지식이 성취로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달라져 왔다. 도덕적인 성취가 세인들의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부가 사람을 판단하는 최고의 기준인 시대도 있었다. 각 시대마다 명성을 원한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현명한 사람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시대가 바라는 가치관을 따르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추구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혜야말로 언제 어느 곳에든 사랑을 받게 된다. 25번째.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가능한 많이 기억해두라.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잘 모르는 특이한 지식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 지식에도 등급이 있다. 싸구려 스캔들이나 풍문 따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러한 종류의 지식이 주는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당신이 공경에 처했거나 위급 상황이 왔을 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비축하는 사람이야말로 이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담백하고 세련된 행동으로 남들에게 신임을 얻는다. 또한 그들은 실제 일처리 능력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면의 임기응변에도 이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남이 조언을 청해오는 경우라면 너무 나무라거나 꾸짖어서 악감정을 살 필요는 없다. 재치가 넘치는 온화한 말로 하는 충고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자유칠과는 중요한 가르침이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통해 살아가며 종종 만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26번째. 도덕적인 결함이나 성격 결함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결함은 태어날 때부터 생겨난 것이라 잘 고쳐지도 않고 결점을 가진 사람도 고쳐야 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결점들이 저기를 품는 사람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당신이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시시콜콜하게 파헤쳐져 크나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결함이 무엇인지 알고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최소한의 방어책이 마련된 셈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소극적인 방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아예 자랑거리로 바꿔버린다. 27번째. 쓸데없는 상상에 사로잡히지 말라. 공상 속에선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뭐든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상만으론 행복해질 수 없다. 공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의미 없게 보이는 상상을 자기 발전을 위해 사용할 줄 안다. 상상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결과를 예상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상상력이 빈곤하면 주어진 일만 받아하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기 마련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상상력은 종종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게 만들어 낙담하고 실망하게 만든다.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거란 거짓된 의심을 주어 고통을 받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헛된 상상을 제한하여 현실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만 사용하라. 28번째. 막연한 단서를 가지고 있어도 확실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두가 인정하던 화술의 대가들도 남들의 말 속에 감춰진 비수를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조용히 무대 뒤로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말 속에 감춰진 의도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이 혼탁해져 진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고 거짓으로 꾸며낸 사람은 인정을 받는다. 그 거짓 속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야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희망 섞인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마음을 잡아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만이 정치라는 이름의 복잡한 예술 속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29번째. 직업적으로 맺어진 관계에 속한 사람들은 이익에 의해 서로 묶여 있다. 아주 작은 이익이라도 더 생긴다면 주저없이 기존의 약속을 파기한 뒤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난다. 직업상 관계 있는 사람의 약점을 찾는 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기술이다. 곱고 바르게 대해도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직과 믿음이란 미덕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다. 누구나 한두 가지 약점은 가지고 있다. 큰 돈을 벌 기회를 알려주겠다는 근거 없는 말에 금방 현혹되는 사람도 있고, 술과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감투를 안겨주면 그 장단에 맞추어 지쳐 떨어질 때까지 춤추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약점이라지만 써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상대방의 성격을 알아두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협박으로 윽박을 질러야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살살 구슬려야 말을 듣는 상대도 있다. 욕망은 모든 벌레가 빠져드는 꿀단지와 같다. 그 꿀단지를 쥐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후엔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30번째. 평범한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건 드물고 희귀한 법이다. 하여 겉모습에 속지 말라. 흔히 만난 사람들에게서 대단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는 헛되게 마련이다. 그러니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활짝 열어놓으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춰진 아름다운 음악과 빛나는 보석을 남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성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만 조금씩 그 파편을 던져준다. 내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식견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31번째. 허튼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 적을 쓰러뜨려야 한다면 치밀한 준비와 계산을 통해 일격에 쓰러뜨리는 것이 낫다. 시시한 소문 따위를 퍼뜨려봐야 적은 상처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소문 자체는 적을 웃음거리로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의 소문의 출처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그를 쓰러뜨릴 기회는 영영이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에 대한 헌담이 잔뜩 늘어나게 될 것이다. 대로 죽고 말로 받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말라. 또 한 가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맞장구 치며 즐거워하지 말라. 반드시 그와 한 덩어리로 싸잡혀 이내 비난을 듣게 될 것이다. 남을 비우느라 즐거웠던 만큼 당신도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남의 성공을 칭찬하는 건 좋지만 실패를 놓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반드시 남의 미움을 사게 되며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더 지독한 험담을 듣게 된다. 32번째.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며 불행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반면도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 식별의 능력은 카드 놀이와도 비슷하다. 상대가 내미는 카드를 읽을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긴 사람이 내미는 볼품없는 카드는 진 사람이 내민 최고의 카드보다 더 나은 법이다.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카드를 확인하라. 당신이 게임에서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33번째. 잘 팔리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팔리지 않는 물건도 있다. 팔리느냐, 팔리지 않느냐에 따라 물건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이다. 이는 남들에게 얻는 인기도 마찬가지다. 인기가 많다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라 바쁠 것이고, 반대로 인기가 없다면 오라고 부르지 않은 곳에라도 자꾸 얼굴을 내밀게 된다. 재치 있고 자중을 유쾌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든 손쉽게 초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재주를 갖추는 것은 사실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힘든 일이 된다. 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재주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 어느 자리에나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어느 누가 싫어할 수 있겠는가? 남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유를 갖추어 봐라. 34번째. 지혜로운 사람들은 저마다 한 가지씩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판단력이 남보다 탁월하며 어떤 사람들은 마르지 않은 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능은 로마가 하룻밤 사이에 건립되지 않았듯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두드러진 장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끊임없이 절차 탁마한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으로 자신의 장점과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아무 일에나 뛰어든다. 물론 처음 그 차이는 미미해 보이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격차는 한없이 벌어지게 된다. 35번째. 항상 운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며 남들에게도 손쉽게 인정을 받는 사람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만의 흐름을 탈 줄 아는 이들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들과 견주어 자신의 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그들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운을 자신에게도 끌어오는 방법을 이내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히포크라테스에게 건강에 대해 묻고 세네카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이 변덕을 부린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행운의 흐름은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다.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행운의 여신은 돌아오는 법이다. 당신에게 불행한 시기가 왔다면 잠시 몸을 움츠려라. 머지않아 행운의 여신은 당신에게 돌아와 환한 미소로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36번째.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담겨있는 속뜻을 알아내고 이에 대비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말을 빙빙 돌림으로써 상대방의 이해 능력이나 속마음을 간파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남이 처한 고통을 바라보며 비웃거나 빈정거림으로써 괴로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제 아무리 고상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그런 교활한 사람들의 함정에 걸려들면 이들에게 잡혀먹힐 수도 있다. 한편 교활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해봐야 이는 소용이 없다. 그들은 특유의 둔감한 정신으로 자신의 심장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있다. 대중들의 불만이나 합리적인 비판에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는 강심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다. 그러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둬라. 불의의 일격이라면 모를까 미리 방패를 두르고 있는 사람을 상처 입힐 수는 없는 법이다. 37번째. 최고의 도박사들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게임에서 승리를 가져간다.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야말로 승리를 아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지식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도박장에서 돈을 몽땅 잃어버린다. 자신의 실패를 운이 부족한 탓으로만 돌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운을 지속시키는 것이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신중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이다. 행운과 불운이 번갈아 찾아오면 사람은 불운에 대비할 자세를 갖추고 준비하지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일이 잘못될 수 있다고 깨닫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당신이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일수록 욕심을 부리지 말라. 38번째. 남들의 미움을 살 만큼 냉정하고 매몰찬 말을 거리낌 없이 뱉고 다닌 사람이 있다. 이것은 등 뒤에다 적을 만들어 두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성격 때문에 잠시 화가 나서 라고 나중에 변명을 해봐야 이미 상한 마음은 되돌릴 길이 없다. 원래 선의와 같은 좋은 감정은 노력해도 쉬이 전달되지 않지만 적대감이란 감정은 순식간에 자라나기 마련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감정을 사면 결코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없다. 넓은 흉금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는 이유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예의 바른 말과 정중한 태도로 사람을 대함으로써 호감을 사고 사소한 잘못은 쉽게 포옹하고 용서함으로써 후에 자신이 한 사소한 잘못을 남들에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남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자신부터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이치임을 왜 당신은 모르는 것인가? 39번째. 최고나 제일처럼 다른 것에 비해 훨씬 낫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들은 사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들고 진실을 가리는 데 일조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해악은 남을 속이는 데 그치지 않고 거짓을 마음속에 담고 되뇌이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자신이 되는 것과 같다. 이렇듯 반쯤 가려진 진실이 주는 악영향은 자신의 평판에게도 미친다. 현란한 말로 장식된 칭찬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욕심까지 내게 되더라도 정작 그 말의 과대 포장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교활한 의도를 갖고 사람을 속인 것도 아닌데 자신의 명성을 깎아먹게 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분별 있는 사람은 자제하면서 약간 부족한 상태로 만족한다. 정말로 탁월한 것은 애써 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당신은 괜한 호들갑으로 자신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40번째, 남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을 두고 그것은 타고난 것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이 말은 반만 진실이다. 원칙을 견지하는 태도와 흔들리지 않는 굳센 의지는 타고난 것이지만 대중을 조종하는 힘은 여러 술수와 요령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대중은 정확한 이유를 모르면서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압도당한다. 이에 지혜로운 사람은 굴하지 않은 의지와 단정된 태도를 가지고 언제라도 강력한 결단을 보여준다. 낮은 지위에 있을 때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신뢰감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유창한 언변과 풍부한 지식으로 대중을 압도해버린다. 일국의 군주와도 같은 정치적 기술을 지닌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얻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른 처세의 원칙을 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길고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을 미묘한 동작만으로도 설명하는 특이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